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오늘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한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검찰 내부 움직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겠다.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나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대선 불복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 네. 검수완박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지난해에도 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서 네.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로 제한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죠. 6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를 하고 이제 6대 범죄라는 게 경찰이 수사를 하기 힘든 예를 들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공직자 관련 범죄, 방위사업 관련 범죄, 대형 참사 범죄 6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전처럼 직접 수사를 하고 나머지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뭐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의 입법이라고 해서 정리가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검수완박이라는 거는 네.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이 6대 범죄의 수사권까지 검찰로부터 뺏겠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래서 이제 검수완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검찰이 그 6대 범죄 수사권을 뺏으면 그 누가 가집니까? 그 수사권?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죠. 그렇게 되면 그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뭐 자연스럽게 경찰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찰로 가든지. 근데 경찰한테 그것까지 주면 너무 경찰 권한이 비대해져요. 그럼 안 되겠는걸? 그럼 새로 수사처를 만들어야 되겠는걸? 예를 들면 뭐 미국 FBI 같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중대 범죄 수사청 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나와 있는 입법들 보면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드는 안, 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긴 한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뺏는 것까지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뺏어서 그걸 누굴 주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4월 달에 뭐 뚝딱뚝딱해서 법안을 어떻게 통과하실지 모르겠는데 검찰한테 6대 범죄 수사권 뺏어요? 그럼 새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거 만들면 시간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 그 공백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가장 앞서서 말씀하시고 있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네. 일단 경찰 출신이죠? 네, 경찰 네. 출신이죠. 일단 검찰부터 6대 범죄 수사권을 일단 박탈을 해놓자. 누가 하는지는 쉽게 얘기하면 차츰 생각한다. 그러면 저같이 그러면 검찰 수사권 공백 생기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 남용돼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좋다. 뭐 이런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편지에서 좀 논란이 됐던 대목은 그거 아니에요? 그 수사 기능 말이죠. 6개 범죄에 대한 검찰의 현재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 박탈하게 되면 그 수사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황 의원이 하는 말이 일단 증발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 좀 논란이 됐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 드린 말씀 그 예. 말씀이잖아요. 일단 제가 좀 자극적인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증발, 저는 뺏는다고 표현한 거고 일단 검찰에서 박탈시켜 놓읍시다. 누가 하죠? 그건 차츰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검찰로부터 못하게 합시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 증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검찰이 그동안 수사 너무 많이 해서 수사권 남용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런 취지의 편지들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운하 의원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검수완박, 검찰 개혁이라는 게 본질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려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김태현 변호사 하나 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래 민주당에서 나왔던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하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이 하나가 있고 원래 동시에 상정됐던 안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다. 그렇죠. 검찰이 했던 6대 범죄를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한 수사기구를 별도로 만들겠다. 이게 항상
같이 나왔던 개념인데 네. 이번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은 일단 후순위로 밀어두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만 먼저 처리한다. 네.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이게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공포하는 것과 다음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니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 만약에 만들게 되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명권을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갖게 되는 것. 이건 또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법조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시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겁니다. 누가 수사를 하든 수사 기능과 권한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6대 범죄, 부패 범죄, 예.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당장 오늘이라도 참사가 일어나면 내일부터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자라고 했다고 보세요. 공수처 설립해서 세팅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거든요. 총청장 뽑아야 되죠. 수사관 뽑아야 되죠. 여러 가지 세팅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청 도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내년 1월 1일 날 세팅한다. 그러면 12월 30일까지 누가 수사해야 돼요? 검찰이 원래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권 박탈시키는 그 날짜하고 새로운 청이 만들어져서 이관되는 날짜가 하루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원하는 대로 하면 붕 뜬단 말이죠. 증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주영진 앵커 지적하셨듯이 야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어차피 한 달 내에 설립은 못해. 지금 법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에 투입이 뜰 수밖에 없어. 그러면 청장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거랑 중대범죄수사청 뜨는 거랑을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좀 미루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같은 거 내년 올 7월에 국회 통과되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려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검찰부터 뺏고 보자. 지금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일도 없고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당선인을 막을 수도 없으니까 차후에 수사권을 누가 가질지 난 잘 모르겠고 일단 검찰로부터 박탈하고 보자라는 거를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박상혁 민주당 의원 사실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아직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당론을 결정한 건 아니죠. 내일 의총에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예. 주셨는데요. 뭐 이제 황운하 의원이 저도 뭐 편지를 다 네. 아직 그 밖에 있느라고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건 개인 의견이고 뭐 민주당 자체의 뭐 결정된 사항이거나 이걸 좀 혼동해서는 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뺏는다, 뭐 박탈이다 이렇게 좀 격한 언어를 쓰셨는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라는 것은 오랜 우리 사회의 과제였죠. 그리고 국회 의사록에 보면 예전에 50년대에 엄황섭원이 처음에 이제 검찰에 네. 수사권을 주면서도 그 의사록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 파쇼가 걱정이 되지만 경찰 파쇼보다는 낫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 그러나 훗날에는 반드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이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그냥 뺏는다, 또 뭐 황운하 의원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뭐 증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사회도 선진국이 되었고 뭐 세계의 10대 뭐 무역 국가 이상으로 국가 위상도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좀 논의를 이제 마침표를 좀 찍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박 의원님 왜 대선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쟁점화시키고 대선 이슈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대선 전에도 지금 의석의 변화가 없고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잖아요. 왜 대선 전에 안 하고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지금 이걸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해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넣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이걸 입법을 추진하고 할 때는 또 순서도 있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걸 뭐 어떻게 좀 달리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검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고 예산도 공약했었고요. 독립시키는 예. 것이고 그리고 성향상 볼 때 굉장히 검찰권을 말 그대로 직할 통치할 가능성,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전에 우리가 오랜 과제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좀 분리해서 검찰의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든지 지금도 이 권한이 막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더 비대해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정 정도 지대적으로 좀 정착을 시켜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이거 뭐 법을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걸 뭐 바로 발효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안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그 경과 과정을 두고서 발효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뭐 지금 무슨 공백이 있다거나 뭐 반드시 바로 큰일이 벌어졌는데 수사할 주체가 없다거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내일 의총에서 결정하고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들도 함께 세심하게 좀 다뤄야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때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그 전에 검찰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 아예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형해화시켜버리자 사실상 무형화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지금 생각인 겁니까? 형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아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사권을 뺏어가면 예. 그 기존의 대한민국의 검찰이라고 하는 건 사실 수사권 때문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기소권만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전에 정광석화처럼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형해화라는 개념 자체에 좀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수사권을 형해화한다 뭐 이렇게 볼까요? 물론 이제 독일이나 또 그리고 미국하고는 또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검찰의 권한이 강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지 그것을 형해화시킨다고 하거나 그럼 뭐 우리가 미국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형해화된 검찰의 나라입니까 선진국이?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검찰이 형해화된다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기 어렵고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잘 조정할 건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어떤 분들은 중대수사청을 통해서 또는 뭐 특수사청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미국처럼 한국판 FBI를 만들어서 검찰의 비대해진 수사 기능도 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경찰 같은 경우도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정보, 수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생 치안의 것까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좀 통제를 해야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미국처럼 뭐 한국판 FBI를 만들자 네. 뭐 이런 고민도 있어서 저는 다 그게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법사위의 논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함께 좀 검토될 거라고 봅니다. 예, 법사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다. 지금 법안은 굉장히 오래전에 제출돼 있어요. 중대수청. 토론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이 워낙 의석수가 많아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뭐 그대로 통과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정태근 전 의원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뭐 필리버스터에도 또 그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의석수가 많이 줄어서 필리버스터 중단 관련된 의석수가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자막이 나왔는데 제 기억에 미국 검찰이 우리 검찰과 비슷하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범죄 혐의와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 연방검찰이 수사한다는 기사를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검찰도 수사권은 있다.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선진국 형사사법 체계에 물론 우리 검찰처럼 광범위한 수사를 하는 데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이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만 이것을 무슨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혁이라고 얘기하려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게 좋은 거냐. 근데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사사법 체계 관련해서 내가 인권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 그다음에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가지고
고학을 척결 하고 내가 중대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게 사실은 핵심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형사사법체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어떠한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사실은 개혁이지, 지금처럼 진영에 따라서 이것 뺏고 저것 빼고, 이거는 정치 논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국민들이 그래서 정치권에서 개혁 얘기하면 개혁이라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뭔가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는 자기 편과 반대되는 사람 힘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의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3월 달에 실제로 이렇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고 해서 검찰청장직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0.73%의 차이지만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이미 1년 전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전체 국민들과는 뜻과 다르다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권 교체 시기에 그나마 그 막강한 의석을 갖고 있다, 의회에 있어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한다. 국민들은 절대 이거 개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말이죠. 왜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까? 역사적 연원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일단 검수완박의 가장 핵심 당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검찰이겠죠. 검찰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움직임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한소희 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소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대검찰청에서 취재를 하고 있군요. 전국 검사장 회의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검장 회의는 4시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 등 참석자들은 대검 안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개된 김호수 총장 발언 외에도 참석한 지검장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을 하는 식으로 오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대검 측은 김호수 총장 모두 발언 외에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회의가 모두 끝난 다음 정리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소희 기자, 그러면 지금 전국 지검장들, 특히 수도권 지검장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검수완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데에는 지검장 회의 참석자들 모두 이견이 없어 보이고요.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지검장 회의 안팎에서 검수완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호수 총장부터 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등 지난 8일 입장문보다 좀 더 나아간 강경한 입장을 공개 발언을 통해 내놨고요. 오늘 참석한 지검장들도 회의장에 입장하며 대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검수완박이 헌법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말했고, 김우곤 대구지검장은 법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이 바꿔버리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 검찰 내부방에도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중앙지검 형사 1부장 재직 때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부망에 채널A 사건은 검수완박의 논거가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배제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검사들의 반응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말이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이고 정치인인데 말이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집단 의사표시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오늘 지검장 회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박 장관은 지검장 회의 안건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먼저고 두 번째 안건으로 검찰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인 것에 대해서도 제도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제1이라며 이미 행동하고 나서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소희 기자가 검찰 내부 움직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전국지검장회의 검찰총장은 사실 기자들의 취재 또 자신의 발언이 녹음돼서 뉴스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행이었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김호수 검찰총장의 모두 발언을 취재 허용했어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검찰 구성원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를 지키겠습니다. 자, 강경한 반응을 김호수 총장이 보였는데 김태현 변호사,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김호수 총장이 지난해 아마 검찰총장이 됐죠. 그렇죠. 인사청문회 때 아마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는데 원래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어떤 현 정부 박범계 법무장관의 기본적인 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이 원래 동의했던 검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의를 했었죠. 예. 제가 알기로 아마 법무부 차관이 지냈죠. 예.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면 이제 현 정부의 검찰 그렇죠. 개혁 이 구상을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이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무리는 예. 아니죠. 뭐 구체적으로 본인이 입안했다면 이걸 떠나서 괴를 같이 하고 어쨌든 현 정부, 현 민주당 정부, 그다음 현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겼던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 이거를 사실은 조금 동조했다라고 봐도 이제 무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렇게 검수완박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하나 남은 마지막 권한마저 떨어져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소위 말하는 친정부 검사다, 뭐 친정부가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뭐 일반적으로 반대하긴 할 거예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사실 작년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재 사퇴하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 검수완박 추진한다. 그거를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사퇴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뭐 대검에 있는 검사장 회의,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서울 고검장 회의, 죄송합니다. 전국 고검장 회의, 여기서도 다 검수완박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뭐들 하고 계셨는가? 그때는 사실은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추미애 당시 장관과 좀 가까웠다는 소위 말하는 뭐 언론에서 네이밍하기로 친정부 검사장이라 하니까 그분들이 이거 반대했다는 얘기 저는 언론 기사 통해서 한 줄도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반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선을 윤석열 당선인이 이겨서 정권이 바뀌게 생겼으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작년에는 민주당 설마 추진하겠어 이랬는데 지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양양자 의원 투입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 달 내에 형식상으로는 처리할 수 있게 되니 이젠 급해져서 저러는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예,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대단히 좀 비판적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복현 부장검사, 지난번에 김태현 변호사가 언급을 했었죠. 이복현 부장검사가 어떤 검사죠? 그러니까 이복현 부장검사가 예. 회계사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계에 워낙 밝아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복현 부장검사 했던 수사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수사가
소위 말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수사를 좀 진두지휘했었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켰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구속시켰던 검사고 뭐 소위 말하는 당시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질 때 대전으로 내려갔죠. 대전으로 내려갔다가 최근에 아마 서울 북부지검에 부장검사로 좀 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이 현 정부의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이 프로세스에 강한 이제 비판을 이제 글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도 굉장히 김호수 총장을 비롯한 당시에 소위 말하는 네. 추미애 전 장관과 가까웠던 친정부 고위 검사라고 부리는 사람들을 질타했죠. 자, 이복현 부장검사가 또 글을 올렸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개정될 당시에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다음 말이 상당히 직설적이고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나카무라로 창씨 개명을 했다가 해방된 이후에 미군정 시대에는 스미스로 개명을 해서 나카무라 스미스 씨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 나카무라 스미스 씨조차 우리의 직장 동료이니 원만히 지내고 싶긴 하지만 창씨 개명 시절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검수완박 법안의 추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제 와서 왜 이런 또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굳이 저거를 이복헌 부장이 요구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잠깐 썼습니다만 김호수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문제가 현실화돼도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사실은 정치권 그리고 권력에 맞춰서 행보를 한 것은 분명해요. 분명을 한데 그래서 본인도 뭔가 이 국면이 넘어가서 역사에 기록될 때 나도 이 정도는 했다라는 것을 남기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호수 총장의 행위가 여러 가지 두고두고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입장에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거를 내부에서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정화운동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거를 내부에서 확대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박 의원님 제가 질문 드릴 텐데요. 예. 요 검사장들 얘기가 들어온 게 있어서 네. 그것까지 한번 보고 나서 이제 박 의원님 바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 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저희가 그 영상 찾아봤습니다.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결 구도 혹은 집단적 반발 이렇게 구도를 단순히 보는 것은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바꿔버리면 국민들에게 저는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의 혼란은 곧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부패수사 역량의 약화는 역시 국민들의 피해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잘못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원래 법안을 처리를 하려고 할 때는 그 법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항상 청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이런 검찰의 반대 움직임은 너무나 명백하고 이미 익히 알고 있어서 민주당 측에서는 특별하게 참고할 사안은 아닐까요? 어떨까요? 물론 참고를 하는데요. 네. 참고를 하는 게 저런 방법을 통해서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국토부를 통해서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마치 지검장 회의가 무슨 예전에 하나회 군인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운명을 결정하듯이 저렇게 비판과 성토를 하고 자신의 아직 행정부 다 공무원 아니세요? 검사들은?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마치 지금 저 이복현 부장검사란 분의 글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일제 강점기입니까? 비유를 한 것이겠지만 저는 그리고 김호수 총장을 내부적으로 싫어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검찰총장은 직속 상사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검찰들의 오만 방잠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분노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송에서 보면 헌법 정신을 운운하시는데 헌법에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는 조문이 없습니다. 영장 청구권만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대에 우리 경찰이 원래 일제 강점기에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워낙 비대한 그 경찰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라고 검찰한테 수사권을 줬던 그런 것이지, 지금 나라가 선진화가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경찰의 능력 또 그리고 다른 제도들의 고민해볼 시기가 됐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영원 불변한 겁니까?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검찰 자체가 굉장히 이것을 자신들의 특권, 수사권은 우리들의 특권이다, 단순히 권한이 아니라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분노도 스럽고요.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이 검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분위기가 대단히 강경한데 말이죠. 민주당 아침에서 나왔던 얘기들 한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떠한 이야기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활을 걸고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각종 권력형 비리, 부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정인과 민주당이라는 내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중에 나왔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양당의 시각차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특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대해서 대단히 경고성 발언을 날리기도 했는데 말이죠. 이 검수완박 법안 왜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자,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연원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검찰은 권력이 바뀌면 권력의 지시를 받고 권력이 원하는 수사, 가령 이명박 정부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망신주기식이었다. 그래서 대단히 비극적인 그 결말을 우리가 봤어야 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저렇게 권력에 굴종하고 권력이 원하는 수사를 마음대로 아주 이잡듯이 하는 수사, 이거 바로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대단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아마 두 가지가 축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권력에 검찰이 굴종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일단 검찰의 힘이 너무 무소불위니까 이거 검찰의 힘을 좀 빼야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앞부분은 검찰개혁 법안 통과시키고 이러면서 특히 선택받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선출받지 않은 권력인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민주적 통제다. 그래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서 검찰이 우리 국민이 원하는 식의 검찰로 변모해 갔느냐,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외치고 주장하고 그러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형태로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 대선 과정에서 어쨌든 그 대척점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가 외쳐왔던 그런 검찰개혁이 뭔가 국민으로부터 완벽한 다수의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먼저 이 검찰 개혁의 역사는
단순히 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이 비대한 권력을 좀 분산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도 또 있었죠.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은 시도되어 왔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러 가지 또 한번 검찰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번번이 좀 좌절되어 왔었던 역사를 좀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문재인 정부도 검찰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조금 지나간 일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조국 장관 수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부 지지자들은 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추미애 장관이 뭐 여러 가지 한두 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은 직접 이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은. 그런 정도의 어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한 적은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그리고 예전에 참여정부도 마찬가지고 검찰을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 물론 좀 전에 언론에서도 친정부 검사들 이렇게 쓰시긴 하지만, 저희들이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그걸 가지고 과거와 같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 같이 그렇게 개입해서 뭔가를 장악하고 수사를 혹시나 불공정성을 만들 수 있는 수사의 방향으로 갔던 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들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국면도 과거의 연원과 그다음에 이것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검찰을 통제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좀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또 다른 형태의 결과적으로 통제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박상혁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태근 전 의원은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권력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치 개입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게 그게 올바른 검찰 개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윤호중 의원이나 우리 박 의원님 같은 경우에 검찰이 저렇게 입장을 정권과 다르게, 의회와 다르게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정치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있었던 일의 핵심은 뭐였냐면, 정권의 뜻과 다르게 예를 들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도 하고 울산 수사도 하니 정권이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소위 지휘부를 교체하고 인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막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고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우리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수완박이라는 것조차도 뭔가 지금 현 정권이 불편해하고 있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봉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검찰이 집권 초기부터 상당 기간에는 권력 눈치 보면서 권력에 따라서 막 수사하다가 권력 끝나가거나 또 권력이 바뀌면 반대되는 수사를 하다가 이러니까 문제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검수완박의 핵심이 아니라 검찰권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핵심인 것이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든 대한민국 검찰들이 이제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해오면서 막강한 힘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논의를 해야지 반대로 니들은 앞으로 이제 손 떼. 이거는 검찰 개혁하고도 관계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는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걸 하는 거냐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또 두 분의 얘기가 상당히 다른데 말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작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라고 저희가 알려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오신 질문을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정상화다. 검사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반발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앞에 두 분은 현재의 검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 원하던 공수처까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신 것 같고, 일반 국민이 수사권, 기소권 구분이나 합니까? 굳이 완박이라는, 완전 박탈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추진하는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저 네 분의 의견 중에 김태현 변호사는 어떤 질문에 답변하고 싶으세요? 글쎄, 뭐 이제 저는 이제 검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검수완박을 찬성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앞에 두 분. 네, 이 검찰권이라는 게 뭐 비대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좀 제한해야 된다. 또는 뭐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뭐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70년이나 이루어졌던 형사사법 체계를 뜯어고치는 거랑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갖지지 않게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이 현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특수부거든요. 특수부 권력이 너무 크니까 줄이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퀴즈입니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특수부의 권력이 제일 커졌을 때가 언제일까요? 민주당 정부 초기입니다. 왜? 적폐청산 수사. 이 특수부가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이 파격 승진을 해가지고 일선의 특수부 라인을 다 장악하는 게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초기 검찰 인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적폐청산에는 그 칼이 필요하거든요. 언제부터 그 특수부 칼을 꺾으려고 그랬을까요?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입니다. 키워놓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반 뺏었습니다. 나머지 반을 언제 뺏었을까요?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울산, 월성원전 이때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들이 그냥 지방으로 흩어지고 인사 칼 맞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나 압승을 거두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 국민들이 180석 우리한테 몰아준 건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걸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럼 추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이거 윤석열 당시 검찰庁너무 키워주는 것 같고, 서울시장 선거 지고 나니까 부동산이 이슈인 것 같고, 민생이 중요한 것 같고, 대선판 들어오니까 그거 얘기 못 하거든요. 흐지부지 됐어요. 이번에 대선 졌습니다. 만약에 대선을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그래서 민주당의 원래 이 의사가 검수완박이니까 우리가 이번 또 대선을 통해서 이겨서 평가를 받았으니 그거 추진하겠다. 그럼 할 말 없죠. 졌습니다. 0.7이 아니라 0.00007, 단 7표 차로 져도 진 건 진 겁니다. 민주당이 예전에 2020년 총선 이기고 이게 검찰개혁 완수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곧 야당이 될 입법부가 나머지 본인들이 여당에 한 달 동안 이걸 추진하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김태현 변호사가 법조인이면서 동시에 또 지금 말씀하신 건 정치 패널의 이 국민의힘 측 패널인 것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법조인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이고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분께도 한 번씩 답변 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먼저 박상 의원이 좀 김태현 변호사 또 강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박 의원님도 아마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박 의원님, 저 뒤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아마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분 표현인데요. 저는 지금도 뭐 계속 완박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우리 앵커도 그러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정상화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위상에 맞게 가져갈지, 뭐 우리가 완전히 무슨 독일식 법 체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적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완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공수처 얘기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검찰이 갖고 있는 우리가 검찰의 문제점은 막강한 권한도 문제지만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한 번도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칼을 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 지역이 굉장히 비판하신 거고 얼마 전에 뭐 술값 계산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우리 공수처에서 뭐 김광준 부장검사였나요? 이분 네. 기소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처럼 견제하는 칼이 공수처의 역할로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뭐 검찰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 저희 같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이 권한은 이 수사와 관련된 권한은 좀 분산을 통해서 비대해지고 또 그리고 자의적으로 저는 우리 정태근 의원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문제점은 단순하게 정치 불개입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성에 의해서 수사하고 선택적 정의를 자신들이 추구한다는 거죠. 거악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 놓고 자신들은 이것을 실현하는 아주 정의로운 도구처럼 전혀 문제가 없는 도구처럼 자신들을 상정하는 이 검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공수처 그리고 앞으로 뭐 그게 한국판 FBI든 또는 다른 형태이든 간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해 나갈 때만이 국민의 기본권 그것이 정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전 의원께는 인수위에서 아마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은 인수위가 가능하나 이건 입법부의 일이기 때문에 입법부에 물어봐라.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게 이제 인수위의 이야기인데 아마도 사실은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당의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어제 내각 인선 발표할 때 사실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내각 인선과 관련한 질문만 좀 받도록 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하고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수사지휘권 폐지하 네.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자는 거하고 예산 편성권 줘버리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선인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 못한다고 판단하실 거고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의 정상화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정상화를 아까 그 질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이 검수완박이 검찰의 정상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도 굉장히 많은 합리적 고민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당선인의 출발이 작년 3월에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그렇죠. 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방선거에 가서 정권 이 대선 불복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논란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든 강력히 추진하고 내일도 의총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추진 못할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보고 만약에 추진하면 아마 엄청난 역풍이 올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